어떤 그 건강 상담을 위해서 어떤 분이 직접 오신 게 아니고 네. 제가 아는 지인이 평소에 이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오실 지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분의 좀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제가 뭐 원장님을 뵙고 또 알기로는 사진을 가지고도 건강에 대한 어떤 증상이나 체크나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네. 제가 이제 그분을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얼굴 사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손하고 앞뒤로 손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을 하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뭐 이런 걸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걸 줌으로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제가 이제 이분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하여간 뭐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네네. 뭐 구태여 내방을 해만 가장 좋겠지만 네네네.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한 건강의 증상, 네. 어떤 그 병이나 이런 부분들 네. 또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건강 코치를 해주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뭐 건강에 관한 업무를 한 37년 동안 하는 동안에 얼굴이라는 부위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병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지 진단, 우리 손가락이나 손에서 보는 그 진단법은 저만이 갖고 있는 사실 특별한 진단법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진단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엑스레이라 그래요. 완전히 엑스레이를 갖다가 보듯이 확인할 수 있는 게 혀입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혀를 보자고 하는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요? 특별한 경우, 이분은 참 속에 어떤 문제점이 하나가 좀 있는데 심각하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혀를 보자 그래요. 그때만 혀를 보자라고 누구든지 혀를 보자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케이스에 그 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속을 엑스레이로 들여다보시듯이 확인되는 그런 어떤 그 증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통계를 내보셨을 때 네네. 한 어느 정도 이 방법이 구사하고 계신 방법이 어느 정도 이 정확도가 있는지 뭐 정확도라는 거 수치로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네. 이제 어떤 그 나름대로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사진으로 촬영된 모습을 저한테 보내줬을 때 제가 판독을 해서 그분한테 통보를 합니다. 고객님은 어디가 좀 안 좋으신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외로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 나름대로는 한 열이면 한 8분 정도는 긍정적인 한 7, 8 예, 맞습니다. 뭐 7, 8 정도. 7분에서 8분 정도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오케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주신 적이 제가 뭐 여태까지 온 경험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나다니는 걸 꺼려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특히나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네.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 거는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린 것 이외에는 네. 다른 정보는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네. 이분에 대한 건강 코치를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우선은 이분의 모습 중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제가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확대를 좀. 확대해서 네네. 자, 예. 예, 예. 일단은 현재의 모습으로 네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사상 체질에 네. 준한 그 사상 체질의 네네. 모습으로는 네. 아주 전형적인 태음인으로 제가 확인을.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저 이제 우리가 턱 있죠. 네. 모습하고 목하고 어깨를 형을 봤을 때 아주 전형적인 태음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얼굴을 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시키겠습니다. 네. 자, 얼굴에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어떤 모습, 저하고 대면했을 때 모습하고 네. 사진의 모습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진의 모습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저 열이 있어요. 어허. 저걸 우리가 상열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열 부분은 어디서 이렇게 지금 확인하시는 이제 거예요? 전체적인 열, 전체적으로는 아, 전체 예, 모습에서 얼굴 열이 열 나타난다라는 있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눈 주변에 네네. 약간의 그 이 소위 그이좀 약간의 좀 그늘진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크서클을 완전한 다크서클은 아닌데 아, 지금 저기가 네. 사진을 찍어서 사실은 약간 어두울 수 있는데 이 눈 주위에 다크서클 비슷하게 약간 거무스름한 그래서 그런 거무스름한 게 부분을 있다는 지금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분의 지금 양볼에서 자간 우폐 자간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열도 되게 보면 장기에서 표현되는 한 열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상열 그 열을 계속 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이런 분이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분이죠. 아, 그래요? 열을 저 열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만큼 저 열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의 그 장기들의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쪽이 좌측인데, 네네네. 아, 지금 좌측에도 열이 있는 거로 나오고 우측에도 열이 있는 거로 나오는 겁니까? 네네. 아, 그러면은 좌간, 우폐 양쪽에 열이 있다고 지금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간하고 폐하고의 관계는 상극이거든요. 네. 상극의 역할을 보면은 지금 원래는 폐가 간의 열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열을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영향을 줘야 되는데 네네. 그 영향을 지금 뚫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도 열을 내고 폐가 어떻게 보면은 찬성분으로 간의 열을 잡아줘야 되는데 폐도 찬성분이 뚫린 상태에서 열이 나고 간은 간대로 열이 나고 그런 거네요. 아니요. 폐열은 아니고 네, 심장과 간의 열을 네, 지금 저 열은 네. 간열, 심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근데 이제 이제 간열, 심열인데 음, 아까 자간, 우폐 자간을 제가 네, 말씀드렸죠. 네. 폐에서 열을 내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그 표현을 네. 하는 뜻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표현을 폐가 예. 냉기로 눌러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한다라는 그렇죠. 의미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예. 자체가 열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소위 저 열이 네. 필요 이상의 네. 위쪽의 영향을 항상 잠시가 아니고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뭘 네. 보여드릴까요,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손은 나중에 좀 보시고요. 예, 예. 자, 손을 볼까요? 네, 손을 한번 손바닥을 보겠습니다. 예. 자, 요번 이 손바닥이거든요. 손바닥을 봤는데 이분은 네. 손바닥을 보면은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어요. 아, 손바닥에 특히 혈관 질환. 혈관 질환 중에서도 네. 정맥 쪽으로 정맥. 예. 네. 우리가 동맥과 정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맥 쪽으로 정맥 혈관에 문제가 좀 음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보고 좀 요 부위 있죠. 요 부위에 예. 아, 요 부위에서 정맥 부분에 네. 혈관 문제가 좀 보인다. 네네. 증상이 네, 증후가. 우리가 정맥 쪽의 혈의 흐름이 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나쁜 피가 몸에 많이 적게가 아니고 많은 나쁜 쌓여 있을 피가 수 있다. 정체돼 있을 수 있다. 축적된 상태에서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이제 판단이 되시는 그 부분이 있나요? 손바닥, 손등을 한번 보세요. 손등을 제가 봤는데 요게 이제 제가 오지 진단의 이제 아주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저만의 방법인데 지금 뭐 나타나 있는 모습으로서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아, 손등에서는 네, 크다란 손등에서는 문제점이나 없는데 뭐 증상이 단 한 발견되지 가지 않는다. 폐 쪽에 네. 손에서 손가락에서 보면서 폐가 네. 조금 기능적으로 자기 역할을 좀 못 해주는 거에 대한 표현을 좀 하고 있다. 예. 제가 정리를 하면 예. 이 손등에서는 손가락에서는 폐 부분이 지금 네. 조금 제 기능을 못 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손 톱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흐름이 안 손 좋습니다. 바닥처럼 네네. 이 혈의 흐름이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혈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아, 네. 사실은 제가 그 혈을 웬만해서는 잘 보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먼 데에 계신 분이고, 네. 또 이렇게 좀 뭐,
건강을 좀 체크를 좀 원하셔서 네네. 제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혀를 한번 좀 봤습니다. 근데 혀를 제가 보는 순간에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 혀를 보면은 자 우선 혀 요 가장자리 있죠. 네네. 요 가장자리를 보면은 상당히 요 부위 안쪽에 네. 요 부위가 신장입니다. 콩팥. 아, 양쪽 부위. 네, 요 요 부위가 양쪽 부위가 신장. 요 부위, 요 예, 예, 예. 부위 중에 여기가 아. 신장이고, 네. 그 다음에 요 부위가 어디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아, 심장. 아, 심장, 저, 심장. 여기가 신장이고, 네. 여기가 간입니다, 간. 아, 간. 네. 신장, 간. 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폐입니다, 폐. 아, 그 다음에 여기가 심장. 아, 심장. 네. 아.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지금 이분은 신장, 간, 폐, 심장. 예, 예.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거기에 이제 안쪽에 뭐 비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분은 폐, 네. 또 간, 예. 심장 네. 세 가지 조건이 네. 다 기능이 네. 가부화돼 있어요. 아, 과부하돼 있다. 그 가부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기능이 아주 불필요한 작용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간이라고 하는 부위예요. 네. 지금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이렇게 아, 보면 예, 그러네요. 네, 울퉁울퉁하죠. 네, 신장에서 그다음 간 네. 쪽 부분이 네. 예, 예. 요게 간을 뜻하는데 네. 간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간에 열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간열이 많으시다. 표현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게 있고 또 그다음에 폐 있죠, 폐. 네, 네. 폐도 지금 부위가 약간 튀어나왔죠. 도드라졌네요. 네. 네. 요 형태도 폐가 음.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또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심장. 예. 심장에서 요 끝을 보면은 네. 저렇게 늘어졌죠. 예, 예. 이렇게 늘어졌죠. 요렇게 늘어졌네요. 원래는 여기 혀가 보면 정상적으로 요렇게 돼야 되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늘어났죠. 네, 아크처럼 돼야 네, 되는데.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위험한 부위 중에 하나가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 예. 심장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이분의 건강에 아주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하나 형성되어 있죠. 지금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네네. 이게 이제 표현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 이분은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손과 얼굴과 그다음에 혀를 봤을 때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증상 그 부위가 네네.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 이제 그런 보인다라는 거지 지금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지금 있다. 있습니다. 지금 예, 현재. 예, 지금 현재 아,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은 네. 우선 심장에 네. 네네. 심장이라고 하는 부위에 그 기능으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심장에 우리가 제일 불편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어떤 부정맥도 있지만은 심장 쪽에 기능이 좀 너무 좀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심장 비대라는 게 있거든요. 심장 비대. 예. 그러면은 혈압에 문제가 있어요. 혈압에 문제가 예, 있어요. 대체적으로 고혈압이죠. 고혈압. 고혈압이 좀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많이. 네.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해 가지고 좀 높이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저렇게 심장에 표현하고 있으면 심장 화가 네.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 심장열. 열. 예. 우리가 이제 화라고 하면 열인데 그 심장에 화가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분은 저렇게 간에 열과 심장의 열, 화 두 가지 화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폐에 영향을 불필요하게 주면서 역상 위로 올라와서 머리 쪽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자꾸 역성에 심해서 이게 뭐 잠깐이 아니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리 쪽에 네. 혈관에 네.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지금 제가 네. 보는 어떤 입장에서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예. 지난번에 한번 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황태와 백태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네. 이제 박테리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아까 백태와 항태가 얘기했죠. 네. 이거는 저거는 지금 이제
그 사진상으로 잘 나타났지만은 이건 황태예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전혀 제가 네. 보기에는 그냥 네, 황태- 일반 혀 색깔 같았는데 그게 근데 아니라는 소리네요. 예, 뭐 이렇게 칫솔질을 하시는지 몰라지만 좀 얇게 깔렸지만 이분은 평상시에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혀를 보면은 아주 뭐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황태. 예, 황태가 굉장히 심하게 그럼 황태는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간, 예. 아, 간. 간의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황태로서 표현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백태를 얘기한다. 그건 심장입니다, 원래는. 심장. 근데 자, 심장에 화가 있고 심장에 화가 없으면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열이 많아서 불편한 사람이 있고 심장이 너무 차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차가운 사람은 백태로 나타납니다. 소화기관에 어떤 그 이물질들이 역상을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혀에 세균들이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심장이 차서 심장이 차서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백태고 이분은 심장이 너무 항진돼 있고 소위 반열로? 화가 많은 상태에서 영향을 그대로 간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표현으로서 황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황태가.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보내주신 사진은 거의 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을 좀 한번 그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그 사진으로 이렇게 본 어떤 건강에 관한 것을 제가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은육기를 좀 해야 돼서 미리 생년월일 보내드렸죠. 제가 생년월일 갖다가 이제 보내주신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일단 태어민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아까 그다음에 모습에서도 이제 태어민이라고 말씀하셨고. 태어난 그 태어난 생년월일 시. 신축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제가 화를 봤어요. 자, 수. 아주 전형적인 이 화생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심장과 간경에 어혈이 있어 화가 성함으로 성하다는 것은 화가 많다는 뜻입니다. 화가 성함으로 정신적인 어떤 그 분위기 뭔가 좀 자기도 모르게 표현되는 화라든가 울컥하는 거 있죠. 그런 울컥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아나무인이네 라고 하는 표현에 그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무섭게 이런 어떤 것도 하나의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화가 체질적으로 많이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표현인데 화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심적이나 뭐 그런 어떤 그 표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살아가면서 뭐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필요 이상으로 표현됨으로써 주변에 뭐 식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까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또 이분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거,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좀 이제 넘으시 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건강 관리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절대 저 간열과 심열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상승이 됐는데 그 혈압이 어느 날 불필요하게 심화됐을 때 오는 나쁜 증상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걸 가장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분은 만약에 병원에서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얘기되면 확인됐는가 한번 물어보시면 병원에서 피를 한번 뽑아요. 뽑으면 피가 동글동글하게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 많이 쪼개져 있어요. 그 쪼개진 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진단 손에서 봤을 때 정맥에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몸에 나쁜 어혈, 나쁜 피를 몸에 잔뜩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분은 이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주요한 원인과 증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이분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참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내가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저 간열과 심열을 다스려주지 못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꼭 언젠가는 크게 뭔가 진전이 될 수 있다. 병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 이것을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하게 내 건강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예. 자,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지금 이분이 일단은 해야 될 것은 음식. 예. 이분도 진짜 이 식이요법을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간을 도와주시는 그 음식이 뭐냐면 푸른 청자. 네. 자,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푸른 색깔을 가진 그 음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금치라든가 뭐 기타 거기에 준한 일반 채소들은 거의 다 푸른색이죠. 그렇죠. 그런 음식들을 주로 섭취를 예. 좀 순수하게 잘 하셔야 되고, 이분은 음식을 자전 푸른 색깔을 형성거 예. 생선을 먹더라도 등푸른 생선 뭐 이런 거 위주로 하시다 보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황산화라고 하는 그 작용이 몸에 들어와서 첫째는 피를 나쁜 피를 맑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안 먹어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 네. 가장 고열량의 음식들. 고열량. 고열량의 음식들은 무조건 안 먹어야 돼요.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치킨 같은 거. 치킨이라든가 뭐 피자 이런 거 피자. 있죠. 그런 것은 다 따지고 고열량품입니다. 들어가면은 무조건 저 증상에 몸에 도움이 안 된다고. 불을 붙이는 거네요, 결국은. 말 그대로 기름에, 불에 기름 붓는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드시는 게 좋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운동적으로 이거 보면, 태어민들은 체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 심장의 기능으로 봐가지고, 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뛰는 건 위험하고. 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이 뛰지도 못하실 거예요. 주변에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으면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습관화되듯이 그 둘레길을 트로킹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저열을 일단은 식이요법에서 다스려주면 저열이 꺼져요. 왜냐면 자기 조건이 안 맞는 음식만 들어오고 하니까 기존에 현재 있는 증상들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목욕요법 이런 분들은 땅구멍을 잘 열어주셔야 돼요. 땅구멍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지 않아도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에요. 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저분은 벌써 잘못했죠. 근데 저 땀을 흘릴 수 있는 데에 더 흘리도록 땅구멍을 자꾸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열어주는 방법이 운동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땅구멍을 주관하는 게 어디냐면 폐거든요. 폐에서 주관해주는 게 땅구멍인데, 지금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과 간에서 오는 저 불필요한 열을 위에서 잡아줘야 될 폐가 잘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 그 영향을 못 해줌으로써 폐도 지금 영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정상화 시켜주려면 폐에 도움을 받는 땅구멍이 잘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렸다 하는 그런 조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소위 그 둘레길 트로킹 러닝을 좀 해주시면 좋고, 또 그다음에 민간요법 집에서 그냥 뭐 목욕탕 가서 하셔도 되지만 집에서 욕조 있으면은 물만 넣어놓고 반신욕을 하셔야 돼요. 이분 반신욕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전립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좀 있을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뭐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단전 쪽으로 일주일 해가지고 소위 속이 따뜻해지면은 순환이 그만큼 잘 이루어짐으로써 위에 열을 밑으로 끌어내리는데 도움을 참 잘 주는 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반신욕을 통해서 위로 올라간 열을 내리라는 의미에서 반신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쩌다 한번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꾸준히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매일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간도 많이 알려요.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만 자기 건강에 할애를 하면은 저녁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운한 모습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혹시나 혈압약을 드시잖아요. 네.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압약을 드신다고 많이 한다면은 네. 혈압이 정상화되는데 음. 절대적인 도움이 이루어집니다. 반신욕이. 그래서, 예, 그런 걸 좀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네네네. 자, 그럼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네. 뭐 조금 기능식품이라든가 건강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전통의 뭐 약초, 네. 한약요법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이분한테는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자, 주세요. 그 부분은. 이분한테는 현재 가장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 자, 혈액이 굉장히 탁해져 있거든요. 네, 탁하다고 예, 말씀하셨죠. 그 탁한 혈액을 일단 맑게 해주는 청혈, 예, 청혈. 피를 맑게 해주는 청혈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많은 건강한 즙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 저기 양파 있죠. 양파. 예. 근데 양파도 이제 양파만 드시는 것보다는 제가 뭘 드리냐면 이런 분들한테 양파에다가 네. 솔잎을 넣습니다. 솔잎이라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럼 뭐 그 식욕 안정도 시켜주고. 네. 솔잎을 넣고 양파 플러스 솔잎을 넣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약초가 있어요. 약초. 네, 그냥 복잡하게 이건 뭐 한약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건강주에서 딱 몇 가지 들어가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런 분들을 상대라고 해드렸을 때 상당한 효과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편하면서도 부작용이 없고 부담이 없는 방법이거든요. 첫째는 피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예, 예. 그것이 단기적으로 하면 우리 오랫동안 먹어도 관계없어요. 몸에 뭐 축적되는 부작용이 없으니까 예, 예. 꾸준히 먹다 보면 식품처럼 먹으면 네, 되는 그냥 물 요법이네. 먹듯이, 예, 물 예. 먹듯이 그냥 꾸준히 그냥 하루에 2번 정도 계속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복용하다 보면은 얼굴이 맑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까 내가 지적했던 어떤 그 혈관성 질환, 네. 어떤 정맥의 어떤 그 피가 네. 굉장히 깨끗해지는 거로 가지고 정맥 혈관이 네. 아주 뭔가 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없어져요. 식이요법, 또 그다음에 운동요법, 그다음에 반신욕, 네. 그다음에 그런 것도 부족하다. 내가 뭔가 좀 현재 이 몸에서 더 밝아지는 건강을 가져야겠다 생각하면은 제가 얘기 드린 저한테 뭐 오셔도 됐습니다. 아니면은 못 오시면은 그 저기 막 주변에 뭐 여건이 많이 있으니까 양파에다가 솔잎 제가 내는 몇 가지 약초는 제가 공개를 안 해드리는데 아, 그렇죠. 뭐 본인의 예, 핵심 사항인데 예. 그거는 공개 뭐 드릴 수 그런 없죠. 식으로 해가지고 간편하게 부담 없이 드시면은 네네. 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나중에 이런 어떤 사진 가지고 제가 오늘 그 방송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소위 다시 한번 어떤 그 진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갖는다면은 혀를 보면은 혀가 대번 틀리게 나옵니다. 저 현상의 혀에서 대번 변화되는 혀, 건강한 쪽으로 형성되는 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분은 네네. 여러 가지 증상과 예견되는 증상 중에서 네. 그 양파와 그다음에 솔잎 플러스 우리 원장님은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약초를 섞어서 주면 네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분만 깨끗해지고 이분이 이제 간열, 그다음에 심장열 두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잡아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분의 현실적인 증상에 네. 가장 핵심적으로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는 문제가는 저 피를 맑게 해줘야 된다. 먼저 가장 네. 근원적인 거는 예, 예. 피를 맑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양파에 플러스 솔잎 플러스해서 몇 가지 약초를 해가지고 아침 저녁 물 먹듯이 그냥 드시는 방법으로 가면은 네. 저 피가 맑아지고 네. 또 그다음에 저 열을 좀 다스려 줄 수가 예, 있다. 예, 예. 아까도 민간요법 뭐 반신욕도 예, 예,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이 삼위일체가 되면은 네. 도움이 되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이분은 술을 좀 드세요. 술 먹으라고요? 아니요, 술을 좀 드시는 입장이니까. 아, 즐긴다? 아, 예, 예. 술을 좀
즐기는 입장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만약에 술을 드신다고 하면은 오랫동안 먹어왔던 그 이 술이고 네. 또 사회적인 어떤 대인 관계상 네. 또 이 접해야 되는 술이기 때문에 네. 그걸 먹지 말라고 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또 번복되다 보면은 저 간열을 네, 잡을 수 잡지 못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증상에 도움되는 건강즙을 만들어 드림과 동시에 뭐가 하냐면 두 가지 요법을 소위 건강기능식품에서 권해드릴 수 있는 제재가 있어요. 네. 첫째 하나는 홍국입니다. 홍국. 네? 홍국. 홍국. 네. 홍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붉은 쌀 눈이라 그래요. 예. 쌀 눈에서 얻어지는 추출된 그런 추출된 어떤 그 제재가 있고 예, 또 그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지금 확인돼 있죠. 해독제 중에서 간 해독제 중에서 밀크시슬. 아, 밀크시슬이요. 예. 우리가 이제 의약품명으로는 실리마린이라고 하는데 이 실리마린 밀크시슬에 들어가 있는 소위 그 간 기능의 해독제를 앞으로 좀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 약초즙 플러스 우리가 양방에서 건강 기능식품과 또 네. 그 간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어떤 기능성 네네. 건강 식품을 같이 먹어야지 나머지 부분까지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술이라는 식습관이 있다고 하면 네네. 만약에 술을 안 드신다 그러면은 그걸 먹을 필요는 없나요? 밀크시슬은 뭐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음. 근데 흥국은 제가 이제 홍국. 앞으로 건강즙이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나잖아요. 내가 진짜 피도 맑아지고 예. 혀도 굉장히 지금 정상적인 형태를 보인다.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고 좀 몸에 좀 뭔가 분위기가 좋다 하면은 뭐 안 먹어도 됩니다. 집에서 뭐 그냥 식사요법으로 예. 앞으로 꾸준히 하시고 대신 그 흥국이라는 제재는 술을 많이 안 드신다면은 그건 앞으로 평생 동안 꾸준히 그냥 드세요. 홍국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네. 피가 이렇게 우리가 그 피가 옹고되지 않게끔 하는 의약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스피린이거든요. 예, 그렇죠. 혈전. 맞습니다. 네. 혈전 용해제라고 해서 음. 소위 이제 프로젝트 아스피린 프로젝트라고 하는 예. 100ml짜리가 있어요. 500ml짜리는 해열 진통제인데 그 아스피린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이제 처방해 주시거든요. 아스피린이 있는데 그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홍국 대신에 아스피린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스피린은 이제 좀 먹는 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좀 있고 위험 부담이 있어요?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그럼 의학적인 처방을 받아서 쓰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러면 거고 그렇게 하고 식품이나 기능성 건강 식품으로는 그냥 대신에 홍국을 쓰는 게 안전하다. 홍국이 들어가 있는 성분. 홍국이 들어가 있고 또 징코플라민이라고 해서 은행잎 있죠. 은행잎에서 나온 거. 은행잎 추출물인 징코플라민하고 또 붉은 쌀 눈에서 추출한 홍국을 갖다가 포함되어 있는 그 제재들이 있어요. 제재 또 그다음에 기능식품. 거기는 또 나토키나제라는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어떤 상품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성분들 홍국과 또 징코플라민과 또 나토키나제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밀크시슬은 안 먹더라도 술을 안 먹더라도 이분 현재의 여러 가지 상태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세 개의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꾸준히 먹어줘야지 이분이 앞으로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게 결론이시죠? 맞습니다. 네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영양이 풍부한 분이에요. 뭐 이 비타민 이런 게 부족한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그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타민은 필요가 없고 단 뭐냐면 맑게 해주는 제재 중에서 홍국, 또 그다음에 징코플라민, 또 그다음에 나토키나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재가 있어요. 너무 잘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약국에 다른 데 뭐 다단계 품목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걸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된 품목하지 마시고요. 약국에 가서 얘기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런 제재를 얘기를 하면은 권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증상 체크해 주셨고 또 그다음에 증상에 대한 나름대로 이분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먹어야 될
음식, 그다음에 일종의 약간의 뭐 건강식품 말씀해 주셨어요. 네. 뭐 그거 이외에는 지금 다른 건 없다고 이제 왜냐면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네네네. 더 뭐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최근에 이분의 이제 건강 상태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고 네.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판단과 소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분이 이제 한 몇 개월 더 됐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네. 허리인가 이 어쪽이 그쪽이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 한의원하고 또 그다음에 이 마사지 받는 데를 좀 다니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임플란트를 좀 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좀 대표적으로 아는 부분이었고, 네.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만났을 때도 다른 증상보다는 허리 부분이 가끔 이분은 이제 좀 아프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지금 아까 진단해 주신 부분하고 음. 좀 요 부분하고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분은 허리 통증의 문제는 네. 어떤 디스크 현상은 아닙니다. 네. 예,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디스크 현상은 아니고 이제 4, 5번 쪽에 그 척추 4, 5번 쪽에서 약간의 좀 뭐 흡착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이 혈액 그 탁하고 혈액의 혈전, 문제를 얘기했죠. 어혈. 네, 우리가 어혈, 네, 어혈. 혈담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허리라고 하는 부위는 우리 중심 부위라서 네. 많은 흐름에 소위 핵심적인 데 그 역할을 하면서 또 핵심적으로 많은 물질들이 거기에 모여요. 잠깐 모였다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을 해주는 그 부위인데 그 중에서도 4, 5번 쪽에 척추의 소위 중추신경의 흐름을 주관해 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어혈들이 형성돼서 오는 것을 우리가 통증 개념에서 되게 기담이라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혈담이라는 게 있어요. 기담은 기가 움직임에 흐르다가 정체성을 갖고 나타나는 통증 개념을 기담이라고 하고 또 혈담은 아까 얘기했던 나쁜 혈이 돌다가 어혈이 허리에 걸리면 허리 정체돼서, 아프고 어깨에 들어가면 어깨 아프고 뭐 이런 케이스를 혈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향을 허리에서 받는 것 같은 그 상황이라서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반신욕이라든가 또 피가 맑아지는 어떤 과정에 들어가면 진짜 허리 문제는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하셨죠. 네. 자, 아까 제가 얘기한 혈을 보니까 간열과 심장에서 나오는 저 화가 특히 위쪽 우리가 상초라고 하는 네. 이 머리의 부위에 영향을 갖는데 자 핵심적으로 갖는 부위가 어디냐 잇몸의 간열 우리가 잇몸 질환들이 참 많죠. 잇몸 질환도 어느 부위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는데 되게 이분이 갖고 있는 잇몸 질환이 되게 간하고 연관되어 있는 잇몸 쪽에 그 영향 특히 이제 우리가 앞니와 중앙과 어금니 쪽으로 안쪽으로 보면 고기 중간 정도에서 표현되는 그 치아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간하고의 경락을 보면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간에 열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소위 잇몸 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풍치라고 하죠. 바람풍자를 씁니다. 왜 바람풍자를 쓰냐면 이런 우리가 반신불수가 되는 풍이 아니고 잇몸에도 바람이 들어가서 치아와 잇몸 구조가 또 이 사이가 벌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하나의 염증 질환을 갖다가 잇몸 질환 우리가 소위 풍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잇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잇몸에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잇몸에 형성되어 있는 혈관이 부풀어 올라요. 그렇겠죠. 네. 팽창되면서 조직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와 잇몸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소위 한방에서는 풍치라고 하고 바람풍자를 쓰는 거고 우리가 양의학적으로는 잇몸 질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조를 우리가 경락으로 해서 뚝 따라가면은 연관성이 있다는 장기가 있어요. 그 연관성이 지금 이분은 간, 열, 심, 열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맑게 해주면 그게 이증요법이거든요. 예. 거기를 다스려줌으로써 그 영향을 받았던 소위 그 반증에 속하는 증상들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잇몸이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 1시간이 넘게끔 네. 한 분에 대해서 사진을 가지고 오시진 않았지만 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네. 아주 적합한 그런 어떤 그 건강 진단과 네. 또 예방 관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도 혹시 뭐 오시지 못하고 또 혹시 또 멀리에 계시거나 여러 가지 네. 사정상 못 오신다고 하면 네.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또 우리 고객분이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뭐 건강 관리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방송을 계속 진행해 보시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 뭐 그렇게 해서라도 네. 제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해드려야죠.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건강에 관한 거를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체크하며 터득하다 보니까 건강학적으로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뭐 다음에도 뭐 이런 뭐 사진을 가지고 건강에 도움을 드리든 내방을 하든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양하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네, 네. 뭐 한번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네. 같이 한번 힘써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Alright, alright, alright.